북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해킹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됐는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짧은 시간 안에 SLBM을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우리 군의 정보를 해킹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킹해서 훔쳐간 겁니까? 김정은이 ICBM만큼 주력을 들였던 것이 SLBM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방을 정말 은밀히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한 2015년 미사일 사출 실험할 때만 해도 북한의 SLBM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것이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핵심 기술인 콜드런치 기술을 북한 정찰총국에서 해킹을 해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해킹에 가서 훔쳐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거의 개발이 완료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콜드런칭 기술은 이 뉴스 탑10 팀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 발사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엔진의 불꽃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압중기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점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보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될 때도 물속에서 불꽃이 솟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먼저 미사일이 공기 압으로 튀어나온 뒤에 물 밖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게 전형적인 콜드런칭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SLBM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인데 북한이 저 기술을 우리 군의 정보를 해킹해서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정국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다릅니까? 이 대우조선에서 이제 잠수함을 만드는데 네. 대우조선에서 만드는 잠수함의 설계도를 북한이 훔쳐가서 SLBM을 이제 개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네. 물론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 일부분을 참고할 수 있으나 벌써 작년도쯤 되면은 벌써 북한이 작년 8월달에 SLBM을 완전히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장보고 3 그러니까 네. 3,000톤급 잠수함은 SLBM을 물속에서 콜드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이죠. 아니죠. 기술만 갖고 있고 네. 아직까지 잠수함을 하다 그렇죠. 만든 게 없습니다. 네. 잠수함은 이제 첫 번째 잠수함이 2020년도에 나오는데 네. 3,000톤급 잠수함인데 아직까지 설계 단계가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기술을 이제 훔쳐가지고 북한이 SLBM을 개발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북한이 네. 그 SLBM을 만든 것은 러시아로부터 이 잠수함을 콜드런치 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이제 밀수입을 한 다음에 네. 또 나중에 발사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원본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기술을 이제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의 정보를 해킹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확인이 되고 높은 상황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3,000톤급 우리 장보고 3급 이 잠수함 설계도면도 같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예비역 해군 장성은 지금 굉장히 위험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보고 3급 설계 기술을 해킹당했다면 임진왜란 때 왜군이 거북선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0% 정도 건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정말 설계도까지 다 뺏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비역 장성들이 할 정도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술 어떤 식으로 북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국방부의 입장 오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 쏟아냈는데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그거는 제가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 초 기준으로 해서 총 99개 방산업체 중에 약 70% 이상이 망 분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망 분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망을 분리한다는 게 인터넷 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의 망은 분리가 됐다. 그럼 나머지 30%는 아직 망이 분리가 안 됐다. 인트라넷, 그러니까 내부 정보망과 외부 정보망을 끊어놓는 그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이 방산업체가 네. 아직까지 70%밖에 안 됐다는 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벌써 다 끝났어야 될 문제가 아하. 아직도 현재 안 돼가지고 네. 70%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공격을 외부에서 하는 것이 효용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인터넷이 다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인트라넷과 외부 인터넷을 완전히 분리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할 때.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한 인터넷 공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 아하.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네. 망 분리를 시작을 해서 거의 다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방산업체가 아직까지 한 30% 정도가 망 분리가 안 됐다니까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우리 한국은행을 여러 번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요? 뚫린 적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요? 방산업체와 달리 금융기관은 이 망분리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11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8건 정도가 북한의 소행으로 지금 밝혀진 상태인데요. 네. 한국은행 그 해킹을 해서 취하려는 이득을 일단 그 국내에 예치되어 있는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훔쳐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사이버상으로 해킹을 해서 한국은행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그 거라고요? 방글라데시 은행인 뉴욕 중앙은행에 이체해놨던 맡겨놨던 돈을 실제로 900억 달러를 그런 식으로 훔쳐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 불법 이체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모든 은행들이 다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전산망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극도의 사회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글라데시 은행, 중앙은행에서 아까 얼마라고요? 8,100만 달러를 불법 이체해서 돈을 훔쳐갔던 북한. 실제로 돈을 훔쳐갔네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은행, 중앙은행이 쓰고 있는 그 전산망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망은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스위프트망이 해킹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해킹이 되는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우리 기관이 해킹됐다 이렇게 밝혀진 건 없는데 어쨌든 뉴욕 중앙은행에 보관돼 있던 방글라데시의 예치금이 북한 그 정찰 총국이라든가 이런 북한에 의해서 불법 이체됐다. 이 흔적만은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해킹으로 이 중앙은행의 돈까지 훔쳐가는 그런 짓까지 하고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